반갑습니다 여러분, 오랜만이야. 오늘은 장학금에 대한 얘기들 중에 상담실은 진짜로 별의별 질문들을 많이 받으니까 그 중에서 장학금에 대한 것만 다시 한번 모은 거야. 예전 비디오가 제일 심플하게 그거에 대해서 만든 비디오 있어요. 옛날 비디오 안 보신 분들은 여기 보세요. 한 2년 전에 만든 것 같은데, 그래도 그것이 제일 정답이에요 여러분. 그런데 그거에서 이제 조금 추가로, 그게 이제 기본 버전이었으면 요거는 응용 버전 정도 되겠습니다. 질문들 몇 개 더 들어온 거에 대한 해결을 하고 넘어가자. 오늘 출발. 장학금은 여러분 우리가 전문이 아니에요. 우리한테 오시는 고객분들은 사실 안장학금 신청자 고객분들이 주가 되기는 하시지, 그런데 뭐 기본은 알고 넘어가자는 취지에서 비디오를 녹화를 하는 거니까는 참고만 해보시오. 첫 번째 질문은 조금 이상한데, 이게 여러분 예전 비디오 보고 지금 이 비디오를 다시 키셨겠지만 니드 베이스 장학금 신청을 했는데 서류에서 탈락할 수 있냐고? 서류에서 탈락할 수 있겠지. 아빠 엄마의 작년의 소득의 베이스를 하는 건데, 작년 소득이 뭐 1억이다, 작년 소득이 5천만 원이다, 1억이다, 2억이다 해서 뭐 이렇게 2억이면 훨씬 많은데 아까 그 5천만 원보다, 그러니까 못 받을 것 같고, 그게 아니라 2억이야. 근데 자식이 한 8명이야. 상상을 해봐. 자, 8명이 다 뭐 예를 들어서 LA에 살아, 뉴욕에 살아, 뭐 대한민국 서울에 살아. 자, 거기에 경제 상황과 얼마가 들고 10인 가족이 생활을 하는 생활 비용 뭐 요런 것들을 계산했을 때, 야 2억이면은 다들 이건 무슨 라면만 먹고 살아야겠는데, 이런 계산이 나온다면 에이드가 나오지. 서포트를 해줘야지 대학이. 자, 요런 계산인 거지. 그러니까는 꼭 돈이 얼마다 해서 받는다 못 받는다가 아니라, 일단은 부모님의 작년의 경제 소득 상황이 중요하고, 그 다음에 재산 신고 상황, 그러니까 재산이 없어야 된다는 게 기본이다.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. 그래서 그들이 서류들을 다 봤는데 뭐 부동산이 있다, 뭐 아파트가 뭐 갑자기 있어 강남에, 안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예전 비디오에서 얘기를 했지만 사립고등학교를 다니는 사람이면 거의 탈락이 될 수 있다는 게, 사립고등학교를 지금 9학년 10학년 11학년 애를 보냈잖아. 그게 얼마 드니? 그 다음에 뭐 유학생이야. 그럼 예를 들어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했다며 얼마, 이런 걸 생각할 때 갑자기 근데 대학을 올라가니까는 돈을 달라 그러면은 돈이 안 나올 수도 있지. 이만큼만 나올 수도 있고, 그 서류 심사를 다 했는데 이 집은 그냥 먹고 살만하다라고 대학들이 판단이 되면, 그러면은 오퍼가 별로 안 올 수도 있지 여러분. 넘어가 보자. 자, 니드 베이스와 메릿 베이스의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? 근데 이거는 딱 정해진 거는 없는 것 같은데 대학교마다 막 다르거든. 그래서 메리트부터,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우수 학생 장학금, 이거는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뭐 한 달 전에, 대부분 좀 미리 받아. 왜냐면 이 특별 케이스들, 그러니까 일반 케이스가 아니라 특별 상황에 되면은 서류 심사를 조금 더 들여다 봐야 되니까는 좀 미리 받는 느낌은 있어 서류를. 그리고 니드도 마찬가지야. 그러니까는 이거는 학교마다 그 마감일들이 달라요. 그러니까는 이걸 분리를 시켜야 돼. 이 니드 베이스 장학금 서류 국세 청 관련된 서류 어쩌고저쩌고의 마감일 따로 있고, 그 다음에 원래 원서의 마감일 따로 있고, 뭐 예를 들어 얼리 디시전 11월 1일, 레귤러는 뭐 1월 10일,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학교마다 그 날짜도 다르거든. 어떤 학교는 11월 1일이고 어떤 학교는 11월 7일이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니까는 그 학교마다 다 다르니까는 봐야 된다. 그래서 뭐 고정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, 우리가 메리트는 뭐 진행을 하고자 하시고 할 게 없이 우리 원서 쓰는 거에서 메리트는 그냥 우수 학생 장학금이니까 이 학생을 붙들어야겠다 하면은 합격이랑 돈이랑 합체시켜서 준다고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. 그래서 오퍼를 많이 받지 우리 학생들도 장학금은. 그런데 니드는 좀 다르기는 한데, 그 어드미션에서 합격은 받았어. 근데 이쪽 재정보도 측에서는 돈이 안 왔어. 자, 그리고 그 학교를 입학을 했네. 뭔 말이냐면 내가 그냥 캐시로 돈을 현찰로 다 내면서 1학년에 가가지고 재정보조를 주세요만. 자, 가만히 생각해봐. 지금 말을 들어도 좀 앞뒤가 안 맞지? 갑자기 그 돈이 있었는데 2학년 학비 내려니까 돈이 없어 돈을 달라면 좀 앞뒤가 안 맞잖아. 안 주겠지. 자, 그러고 학교는 그 셋 버짓이 있을 거 아니야. 이게 운영하는 자금에 대한 그 어떤 범위가 있단 말이야. 그래서 1학년에 준 애는 2학년에 또 줄 테니까 3학년에 또 줄 테니까, 그러니까 이게 계획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. 자, 그거를 갑자기 막 2학년에 또 늘려 3학년에 늘려 그러지 않아. 그러니까는 들어가가지고 신청은 못한다가 되는 거지.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. 이게 갑자기 어떤 애 주고 안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고정 지출인 거야. 딱 정해놓고 가야지 학교가 재정이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관리가 되니까, 약속한 돈을 못 주고 막 이런 것도 안 생기고 갑자기 막 학교가 막 적자 나고 막 이럴 수는 없잖아. 그러니까 그 운영하는 사람 차원에서 오케이 4학년 졸업하고 나간 애들 퉁 쳐서 그러면은 그 돈이 다시 1학년으로 흡수가 돼? 뭐 이런 식으로. 그럼 2, 3학년들은 작년에 받은 대로 그대로 유지를 하는 뭐 이런
요런 계산이 될 거 아니야.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운영을 하려는 차원에서는 추가 지원이 어렵겠다라는 식이지. 그렇게 이해하면은 아마도 왜 안 되는지 이해가 될 것이야, 여러분. 니드 장학금을 재정보조 장학금을 신청을 하면 합격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? 근데 요거는 좀 민감해. 이거 소문으로만 뭐 그렇다더라. 뭐 입학처 사무실이랑 이 돈 사무실이랑 떨어져 있다고 해서 사실 둘이 대화를 안 하니까 따로 여기서도 합격이 나와야 되고 이쪽에서 돈 주는 데서도 돈의 지원이 좀 나와야지 우리가 대학을 갈 수 있는데 한쪽에서 떨어지고 이쪽에서 돈만 나왔다거나 아니면 돈은 안 나왔는데 합격만 나왔다거나 이래도 대학을 못 가는 상황이야. 자, 그래서 둘이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지. 우리 사람의 기본은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게끔 생겼지. 그런데 자, 그런 생각 일단 접어둬. 여러분 그 접어두고 내 얘기를 잘 들어봐봐. 자, 나는 어떻게 접근하고 싶냐면 둘이 얘기를 안 한다 치자 그래. 원래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담을 쌓아놨어. 그래서 둘은 대화를 안 해도 대학교 전체 입장에서는 이 팀과 이 팀을 다 운영하는 대학교 측의 입장에서 재정 보조를 지원하는 사무실에 비율을 줄일 수는 있잖아. 예를 들어서 100억을 지원을 하는 돈을 써라 올해는 했다가 그 버짓을 줄일 수는 있잖아. 야, 요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상황이 안 좋은데 안 되겠다. 한 70%로 줄여라. 예년에 100억 나갔던 게 지금 70억밖에 지원 못해. 그러니까는 더 탈락되는 자가 많은 거지. 이쪽에서 보통 사람을 일반 전형을 더 받아버리는 거야. 그러니까 비율을 2,000명에서 예를 들어 1,000명 그래서 50대 50 갔다면 이쪽에서 야 1,000명은 안 되고 한 700명만 받아. 이쪽에서 돈 다 내내 1,300명 받아. 이 비율을 조정을 해가면서 가는 거지. 자, 그렇게 되니까는 이게 딱 담을 쌓고 일을 해도 밖에서 외부에서 느낄 때는 재정보도 그거 안 나오던데 이거 짜고 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이 조금 생길 수는 있겠어. 근데 이게 해마다 요즘같이 코로나 때는 비율을 조정하는 게 확실히 체감으로 좀 느껴지지. 그러니까 우리 유학생이나 우리 교포 학생들의 작년의 결과를 봐도 이 에이드를 신청을 안 한 사람들이 합격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게 이 비율이 이쪽으로 좀 더 간 거야. 1,000명 모집하는 거에서 700명만 내려서 한 30% 줄이고 300명을 떼다가 그냥 일반 전형에서 더 모집해. 이러면 에이드를 신청한 쪽에서는 경쟁이 심해지는 거고 이쪽 일반 그냥 학비 다 내겠습니다 현찰로 하는 사람들에서 더 많이 뽑으니까 이쪽에서 합격이 더 많이 나오는 거지. 그거 좀 이해가 되니 여러분? 이게 해마다 시츄에이션이 다를 텐데 요즘에는 확실히 일반 전형 쪽에서 TO 자리를 늘린 게 체감으로 느껴진다. 아마도 올해도 그러지 않을까? 지금 뭐 경제적으로 상황인 만큼 참고만 하시오 여러분. 장학금이 좀 고민스럽기는 하다. 예를 들어 효도를 생각하다. 나도 그랬어 고등학교 때는. 최고의 효도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100%로 할 수 있다면 그거를 120%, 150%, 200%까지 끌어올려 주는 것이 최대의 효도이다. 지금은 여러분들은 10대이기 때문에 돈을 벌고 이럴 수 있는 환경과 나이가 아니야. 괜찮아. 자, 그것은 사이드로 고민을 하고 어른들의 고민을 하고 그거는 어른들끼리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본연의 업무를 최선을 다해주라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로지 할 수 있는 공부에다가 전력을 다 쏟아서 하고 있으면은 장학금 신청을 해서 좋은 소식도 있을 거고 장학금 신청을 안 해서 대학을 잘 졸업을 해서 그 대학교에다 돈 투자해 놓은 미국 학비 또 되게 비싸요. 싹 빠른 시간에 뽑아내서 딱 투자했는 투자금 대비 뭐라 그러니 손실 브레이크 이븐 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빨리 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나는 또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올게.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해 갑니다. 바이바이.